결국 난관에 봉착했네요. 행복을 정의하지 않고는 더 이상 행복에 대해서 말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근데 정의는 너무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저마다 다른 정의와 행복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론들도 저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와, 나 정말 이 순간은 정말 행복하다라고 할 수 있는 상태를 유도할 수 있을까요? 정말 짜릿해, 나 너무 행복해, 이건 정말 나의 최고의 순간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실험적으로 유도할 수 있어요. 언제 유도할 수 있냐면요, 마약을 투입하면 됩니다. 마약을 투여하게 되면은 정말 뇌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최고의 짜릿함을 한 방에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리가 뭐냐면요, 아까 보여줬던 도파민, 세로토닌, 이러한 호르몬들이 있잖아요. 보통의 경우에 내가 아무리 칭찬을 받아도, 아무리 많은 돈을 받아도,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을 많이 허그해도 결코 경험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이런 호르몬의 분출을 한 방에 해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실험을 동물 대상으로 했습니다. 쥐한테 얘가 레버를 누르면 마약이 투여가 돼가지고 뇌가 정말 최고의 행복감을 느끼는 상태로 도달하게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불쌍한 쥐가 어떤 상태에 도달하게 되냐면요, 무한 반복으로 먹지도 않고 화장실에 가서 볼일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잠도 안 자고 계속해서 레버만 당기고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이러한 상태를 학자들은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행하게도 일상 속에서 우리는 실제로 마약 중독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상태가 중독이고요. 그리고 단순히 마약이 아니라 우리가 중독이라고 부르는 상태에 놓이게 됐을 때는 이 쥐와 똑같은 패턴들을 보이게 되는 거죠. 나에게 짜릿함을, 쾌감을 주는 자극만을 무한 반복으로 찾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태가 과연 정말 행복일까요? 사람들에게 만약 물어본다면 와, 지금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행복감을 느낀다고 모든 마약 중독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고의 행복을 한번 맛봤잖아요. 그 다음번은 최고의 행복일 수가 없어요. 최고의 행복을 한번 맛봤으면은 일단은 그 다음에 최악의 정말 낭떠러지에, 정말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에 내가 누구한테 칭찬을 받거나 누가 미소를 나에게 지어주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봤을 때 행복한 감정이 들잖아요. 근데 한 방의 마약을 통해서 이 모든 행복 호르몬을 다 쓰고 나면요, 몇 달 동안 그런 감정을 사랑하는 사람을 봐도 돈을 받아도 칭찬을 받아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최악의 슬픈 상황인 거죠. 그러다가 행복 호르몬이 찼어요, 조금씩. 그러면은 그 전에 경험했던 그 마약으로 경험했던 행복의 상태보다 더 센 마약을 해야지만 또 최고의 상태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약 중독자들 또는 약으로 또는 인위적인 상태로 어떠한 최고의 쾌락을 경험한 사람의 경우는 더 이상 그 약을 쓰지 않고는 뇌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그런 행복을 느낄 수 없는 상황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간곡하게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호기심으로라도 이러한 강한 약물 또는 어떤 마약에는 손을 대지 않는 것이 답입니다. 호기심으로 한 번 경험했다가 그 다음에는 약 없이는, 마약 없이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상황으로 가버려요.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약으로라도 어떤 인위적인 실험적인 상태에서라도 최고의 어떤 쾌감을 행복이라고 정의해서 맛볼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맛보고 나면은 더 이상 내가 다시 맛볼 수 없을 만큼 내려갔다가 또 다시 투여를 해야, 또는 비슷한 자극을 받아야 좋은 상황이 생겨요.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그 자극이 없는 상황이 지속이 되면은 반대로 불행해지는 상황이 갑니다. 점점점 불행해지는 상황이 가요. 근데 이거는 비단 마약 중독자만이 아니라 일반인의 경우에도요, 나 그냥 오늘 여행 갔다 왔는데 너무 행복했어, 이번 휴가는 너무 행복했어.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마약이 아니라 정상적인 상황에서 좋은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다시 이제 일상 속에 돌아가서 직장 다니다 보면 금방 이 행복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뭔가 내가 또 살면서 뿌듯한 좋은 경험을 해야 다시 올라가고, 그런데 또 안 좋은 경험이 오면 또 불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행복을 연구한 학자들의 경우는, 이 그래프는 행복 연구하는 에드 디너라는 학자가 보여줬던 그래프인데요, 계속해서 돌고 돈다. 그래서 행복의 총합은 기쁠 때와 슬플 때가 결과적으로는 크게 다를 바가 없고,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행복감을 경험하려고 할지라도 사실은 원점으로 계속해서 돌아오게 되어 있다 라고 하는 이론이 있죠. 어떻게 보면 좋은 걸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슬픈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수련을 하시는 분들이나 명상을 하시는 많은 분들의 경우에는 굳이 우리가 더
짜릿한 어떤 더 많은 쾌감에 더 높은 행복의 순간을 향해서 갈 필요가 없이 우리는 사실 어떤 평온의 순간에 계속 있는 것이 또 다른 의미의 행복이 아닐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돌아가서 정말 그리스 역사로 돌아가게 되면요, 두 개의 학파가 있었어요. 하나는 스토아 학파였고요, 하나는 에피쿠로스 학파였어요.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헤도니즘이라는 게 쾌락주의, 쾌락을 찾아가는 학파였는데요,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불렀습니다. 얘네들한테 물어봤어요. 삶에서의 가장 큰 의미가 뭐니? 이랬을 때 행복의 추구지. 내가 정말 어떤 쾌락을 느낄 수 있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해서 우리는 점점 더 행복해지는 게 우리의 목표야 라고 했습니다. 최고의 행복을 아타락시아라고 정의를 하죠.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자, 반면에 스토아 학파는요, 좋아하는 것만 해서 어떻게 돼?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욕구를 충분히 많은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억누를 줄도 알아야 되고, 끊임없는 노력과 끊임없는 자아 성찰과 채찍질을 통해서야 어떠한 행복의 상태에 갈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궁극의 행복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는 두 학파가 굉장히 비슷한 답을 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궁극의 행복은 좋아하는 것만 찾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이 쾌락을 추구한 사람들도 봤어요. 그냥 맛있는 거 먹으니까 행복해. 근데 또 금방 돌아왔네. 또 맛있는 걸 먹었는데 행복해. 이것만으로는 내가 충족할 수 있는 행복이 조금 작네. 그럼 뭔가 좀 열심히 공부해서 새로운 걸 배워볼까? 행복감이 더 있네. 보니까 고통을 겪지 않고, 고통을 넘어서지 않고는 최고의 짜릿함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주의자들조차도 고통을 넘어서야 최고의 쾌락을 얻을 수 있다라고 도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행복을 추구하는 서로 다른 학파들조차도 결과적인 답에 있어서는 쉽게 얻어진 행복은 없다. 우리는 끊임없이 행복을 경험했다가도 다시 떨어지고 다시 돌아오고 하면서 반복을 하는데, 이 중에서 정말 어려움을, 고통을 이겨내야지만 가장 큰 행복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우리 어른들이 해주시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됐다.